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늦어졌어요. 일요일까지 지금 이번 주는 안 넘기려고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또 적어도 토요일 날까지는 원래 동영상을 찍는 게 항상 뭐 계획이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채널과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조금 변화가 또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뭘 또 시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제 아이디어를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신 분들의 어떤 스피치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분들의 경험들을 사실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서 성공해야겠구나 라는 아주 좀 유익한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시작했던 그 시대와 지금 막 애터미를 시작하는 지금과 시대적으로 좀 달라진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제가 이제 조금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면,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랑 지금의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랑 또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점은 뭐냐면, 우리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애터미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예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연령층이 많이 이제 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먼저 장점을 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약간의 이미지가 좀 개선된 장점이 있어요.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다단계에 대한 그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피해자들이 발생이 주로 돈이 좀 있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잘 모르는 어떤 좀 피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류들, 그걸 상대로 애터미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미지가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워낙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연로한 분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예전이랑 달라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애터미가 불법적인 다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가 없다라는 점을 예전처럼 그렇게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 검색어 몇 개로 애터미에 대한 비즈니스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젊은이들이 AI를 통해서 애터미 사업이 뭐야? 애터미 사업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이 예전과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굳이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걸 또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들어오려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 스피치들을 좀 들어보면, 정말 예전에는 이제 회원들 가입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하는데, 이제는 가입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는 또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통의 허브가 되려고 하는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터미 몰, 그거와 또 한국에서 지금 이미 성행하고 있는 아자몰.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유통의 허브로 갈 사이트가 합쳐지던지, 아니면 아자몰을 위주로 이게 펼쳐지게 될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경쟁이 아니고, 아마존이나 진짜 뭐 쿠팡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오더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와 경쟁이 되려면 일단은 구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쇼핑도 굉장히 빨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애터미가 어떻게 개선해 가고 있는가.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아직은 아마존이 더 편하네, 아직은 뭐 쿠팡이 더 편하고 빠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회사는 이거를 알고 있으실 거예요. 모르진 않아요.
그러면 언젠가 이 문제를 개선을 하실 텐데 아직은이라는 말을 자꾸 제가 쓰는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를 저는 지금 미리 조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사이트도 굉장히 편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후원인이라는 다른 쇼핑몰과 다른 그 차별화된 게 있잖아요. 후원인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원인 아이디를 넣는 그 과정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아토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한테 가입을 하는 걸 옆으로 해서 보면서 후원인을 넣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1대1로 사람이 만나지 않고 회원가입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사가 몰랐을까요? 이미 알아서 시행을 한 게 이제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 사용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링크가 연로한 분들한테는 보내도 그분이 스스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예전에 애토미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애토미를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링크 방법이 점점 연령층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링크를 사용해서 회원가입을 시키느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의 핸드폰으로 링크를 보내는 습관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내가 보는 앞에서든 이렇게 가입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가 좋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시키다 보면 후원인이라는 그 단계가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는 인증을 하더라도 내 핸드폰으로 뜨니까 그 사람은 그걸 바로 카피해서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주소 집어넣고 생년월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와 이제 소비자가 좀 틀리지만 소비자의 경우를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메일 넣고, 그래서 5가지 영문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사이트들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생년월일을 넣는 이유는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우리 아이디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패스워드를 이제 만들 때 아이디가 생성되고 패스워드를 갖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패스워드가 우리 사업하는 분들끼리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나름 센터의 어떤 그런 마련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변화가 생기면 불편함은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을 때는 내 좌우에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막 가입한 저 아래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물건을 사면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PB 혜택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익숙해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변화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한다는 게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 왜 그래야 돼요? 물론 이제 이해를 시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 관계에 있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 우리 한국도 그렇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약간 프라이빗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패스워드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한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자모리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왼쪽으로 포인트를 넣겠냐 오른쪽으로 넣겠느냐, 뭐 그런 선택적인 것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왼쪽으로 넣었을 경우 왼쪽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구한테 그게 들어가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한테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단지 내 아이디에서 왼쪽에 넣었을 때는 왼쪽 PB는 올라가요. 근데 그 PB가 이 아래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맨 아래 사람한테 PB를 넣으면 중간 사람들이 다 적용을 받는 그런 혜택이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만약에 우리가 PB를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내 하위에 있는 사람들, 파트너들에 한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PB를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이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PB를 받아서 그거와 관련돼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PB가 필요하고 또 이제 다른 파트너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좀 앞으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는요, PB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그거에 굉장히 PB에 아주 뭐 집중을 하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소비자로 가입된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런 질문을 넣지 않고 물건을 구입해서 그 아이디에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본인의 PB는 계속 쌓여져서 몸집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240만 이상이 되면 내 몸짓을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는 그런 소비자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업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찬스,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정리를 딱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 생각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의 그냥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한 거 좀 하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이 애토미몰이랑 이 아자몰이랑 한 홈페이지 상에서, 한 앱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비즈니스 오피스로 들어가서 내역을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은 그냥 소비자로서의 그런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메이가 사이트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메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구매 방법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랑 사업자가 구분이 되는데, 사업자들은 자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오피스의 기능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소비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SNS를 이용하도록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SNS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회원 가입을 원할 때 회원 가입 링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링크를 하나 넣어놓고 그걸 누르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까지 하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 링크를 만들 때 회원 번호를 넣어놓고 그 사람이 후원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오토라는 버튼을 눌러서 왼쪽 편에 맨 끝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후원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토를 사용하는 거가 링크를 거기다 붙여놓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우리 애톰이 설명을 하고 나서 그들이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오토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가입이 되더라도 그 밑으로 또 왼쪽 편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 세 가지는요,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시스템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스템 수익을 벌기 위해서 애토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해야 된다. 계속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시스템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우리가 사업도 시스템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 수익,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시스템 수익입니다. 일을 안 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게.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야 된다. 이 말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회사의 방침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면 그 방법대로, 회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미팅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노 미팅 노 석세스.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아주 큰, 그것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거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석세스 아카데미를 빠진다는 자체를 상상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석세스 아카데미를 빠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매주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게 하나의 회원을 늘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행동들이 앞으로 조금씩 온라인화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 동영상을 여기에 계신 파트너들이랑 함께 시청을 하거나 그걸 공유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스템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우리는 여기서는 굉장히 계속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동영상을 뭐 한두 번 보고 나 봤어 끝나, 이게 아니거든요. 계속 석세스 아카데미가 매달, 원데이 세미나가 매주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동영상을 매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스템은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 동영상, 이성현 박사님 동영상, 그 외에도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종로연합 세미나, 굿모닝 애터미,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 미팅입니다. 미팅. 근데 그 미팅이 오프라인의 미팅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매일 그 동영상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동영상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 동영상 보셔야 되는데 저는 10개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10개씩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셔서 지금까지 채널 아트미에 나와 있는 모든 동영상은 내가 다 볼 거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직급 도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직급 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산 원데이 세미나 때 김사학 크라운 마스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전은 세일즈 마스터와 다이몬드 마스터에서 끝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론 로즈 마스터를 도전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딱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큰 직급 도전한다는 말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리거든요. 그럼 왜 김사학 크라운 마스터 그분은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시스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에서 이미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처음 세일즈 마스터는요, 가입하자마자도 갈 수 있대요. 250만 PB, 250만 PB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가느냐? 내가 쓸 물건들을 사다 보면 그 물건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나 봐요. 250만 PB가. 미국도 뭐 잘 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최대한 내가 한 번 정도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소비자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쓸 물건들을 일단은 사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게 처음에 진입비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런 말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직급 도전이라는 개념은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결단이 끝나서 명단 작성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샘플링을 한다든지 제품을 보여준다든지 뭔가 계획이 쓴 상태에서 직급 도전을 하는 건데, 내가 물건을 손에 쥐고 그 사람들한테 갈 때 뭔가 속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파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애토미서 물건 파는 거네 라는 이미지가 확산이 됐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걸 원하진 않아요. 지금도 직급 도전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여준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회원 모집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사이트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잘 파는 사람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해서 정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회원 모집을 많이 할수록 정말 잘하는 건데, 물건을 많이 파는 거, 한 사람한테 물건을 30만 PB를 파는 이런 1000PB씩 물건을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게 제대로 된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 때 직급 도전을 하는가 하는 거는 일단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직급 도전을 그 기회로 삼아서 가는 거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세일즈 마스터의 4명이 직급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같이 가는 그런 방법을 한다면 아주 모범적인 직급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샤론 로즈부터는 직급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저절로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때 완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고, 오토 세일즈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왼쪽에 사업자 3명, 오른쪽에 3명이 나오면 오토 세일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 듣고 전달해 준 내용이고요. 그러면 직급에 오토라는 단어, 오토매틱, 저절로 세일즈 마스터가 매 분기마다 발생이 되고 오토 다이아몬드가 매 분기마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은 밀려 올라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아까 샤론 로즈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전에 탄탄한 오토 세일즈, 오토 다이아몬드를 마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오토 샤론, 오토 스타마스터, 오토 로얄 마스터, 오토 크라운, 오토 임페리얼이 되는, 이게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워낙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어떤 그 갭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 오토 직급이 될 수 있는가는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스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직급 도전은 왜 해야 되고, 또 세일즈 마스터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에서 끝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오토 직급, 이게 진정한 시스템 수익이기 때문에 샤론 로즈부터는 오토로 밀려 올라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토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회원 수가 그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대화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